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웹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기업이 잇따라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지역 인재들이 기업에 취업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형성 중인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지금까지 콘텐츠 기업 30곳이 투자 협약을 맺고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 옮겨 새 둥지를 튼 기업들.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국립순천대를 비롯해 순천제일대, 청암대 등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만큼 산학 연계를 통해 인재 채용과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실무하고 돈도 벌면서 이제 좋은 작가가 배출이 되면 결국엔 저희도 작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직접 업무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생활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어서 많이 또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도 실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기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인재 육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학과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2D 소프트웨어, 3D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그런 강의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큰 만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순천시는 추가 기업 유치와 함께 기회발전 특구 추가 지정, 남해안권 인재 양성 거점 기관 조성 등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정환 전남도 의원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 왜곡 방지에는 진상규명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라며 현행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지역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영균 의원 등 13명의 도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았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예정된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무소속 시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칙도 명분도 없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여수시 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송하진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본회의가 열리기 15분 전에야 상임위원회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건을 주도한 백인숙 의장은 지역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같은 지역구 의원이
이제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의회 임기가 불과 9달밖에 남지 않았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를 앞둔 시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송하진 의원은 이번 상임위 변경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다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미어도 기회발전특권의 양식장 조성사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공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이번 사보임이 단행됐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도 안 맞고 명분도 안 맞고 이런 걸 상정해갖고 바로 통과시킨다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의결 취소를 촉구했고 진보당도 민주적 의회 운영을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백인숙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지방의회 독립성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주암호에 발령됐던 조류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난달 21일 주암호 신평교를 시작으로 주암호 일원에 발령했던 관심 단계의 조류경보를 어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암호의 조류경보는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폭염 일수가 29.6일로 평년 대비 7일 이상 늘어난 데다 국지성 호우도 잦아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가 완전 진화까지 일주일 안에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7일 현장 담화를 통해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화재 진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속 화재용 분말과 흙을 이용한 진화 방식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진화 속도라면 약 일주일 안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참여연대는 어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지역의 폐기물 관리 실태 전면 조사를 통한 불법 방치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도이동 폐기물 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지역 대기질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직후 유해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을 투입해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학물 100여 종을 측정한 결과 유독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금속 농도 분석 결과 납 농도는 환경 기준치보다 낮았고 철과 알루미늄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사고 인근 지역의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여수시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던 여수시 공무원 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당 수령액이 최대 몇십만 원으로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반납했을 뿐 아니라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인공지능 핵심 거점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광주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년도 광주시 살림살이 고민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정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온 호남 보상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광주에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염원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광주가 세계 3대 AI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AI 사업 지원을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AI 1단계 사업으로 국가 데이터 센터를 완공했고 최근에는 AI 2단계 예타 면제로 6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2조 5천억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가 유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AI로 먹고 살고 모두의 AI를 실현하려는 광주의 도전에 당연히 민주당은 가장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와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정책 현안 사업 8건을 건의했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AI 영재고 설립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10대 건의 사업의 추가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수없는 광주의 현안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하고 싶던 사업이지만은 시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비 지원 건의 사업도 이 책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전주와 제주에 이어 광주까지 잇따라 호남 지역을 돌며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최초의 근대식 극장, 100년 역사의 목포극장이 재개관합니다. 개관에 앞서 목포를 배경으로 한 지역 영화 루킹포 사랑의 시사회도 열렸는데요. 단순한 상영관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목포극장의 변신을 문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품은 목포극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관 첫 작품은 장가가는 길. 몽골을 배경으로 목포 청년이 몽골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로맨스 영화로 국제교류와 지역 정서를 함께 녹여낸 작품입니다. 새 단장을 마친 극장은 총 3곳의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영화 전용관으로 나머지 한 곳은 소극장 형태의 청소년 전용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층에는 청소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 편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됐습니다. 1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연장으로 꾸며졌습니다. 극장이 일단은 영화관으로서 기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시나리오 단계, 프로듀싱 단계, 그다음에 제작, 배급 단계까지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보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926년 문을 연 목포극장은 전남 최초의 근대식 극장으로 광주극장과 함께 호남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1961년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정치 유세를 펼친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목포극장은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의미는 계승하면서 미래를 여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0년 역사의 목포극장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문화도시 목포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공군의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전남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로 공군은 기부율을 높이기 위해 가을 한가위 기념 이벤트와 일원화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올 연말까지 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정 기부 확대와 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내년 10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이순신 광장, 예우마루와 장도 등에서 펼쳐지며 기념식과 전시, 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과 섬, K컬처를 결합한 도시형 문화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